상태로 지금 휠을 살짝 쳤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여기다 놨거든요. 혹시나 저거 이제 서희가 앉았을 때 막아줄 수 있게. 여기서 이제 작업하기 편하게 팁 하나 제가 드리면, 여기서 작업하기 힘드니까 휠을 이렇게 돌려서 살짝 NCC 원에다 넣고 하면 휠이 돌아가거든요. 작업하기 편하게. 내 등 찍지 마. 이렇게 그냥 돌려서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돌려놓고 한다는 거죠. 돌려놓고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있어요. 내려도 말고 일단 잘하고 싶어. 이게 브레이크 패드라고? 교체 주기는 얼마 정도 돼? 이거는 보통 한 4만? 5만? 꽤 오래가. 4만 5만? 꽤 오래가. 그러니까 2년 뭐 3년에 한 번씩 가면 돼.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패드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야. 이게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얘는 따로 체결이 없어. 그냥 이렇게 거치만 되는 거야. 거치해 놓고 피스톤이 밀어. 이렇게 밀면은 밀리면서 얘가 탁 여기를 잡아주는 거거든. 완전 기계식 그냥 접촉성 마찰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 여기 보면은 요게 마찰되는 소모 부품이야. 요거는 그거를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 요게 이렇게 줄거든. 이렇게 줄어서 여기 다다르면 갈아줘야 되니까 밖에서 보면은 이게 보여. 잘 카메라 동영상으로 넣어서 찍든가. 얼만큼 달아야 돼? 그게 저 홈? 보통 이걸 100%라고 보면 홈 정도 가면은 갈아도 돼. 근데 뭐 한 더 써도 돼? 20% 10%까지도 써도 되긴 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용자가 모를 수 있잖아.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잠깐만, 얘는 왜 가이드가 없나? 아니, 인디게이터가 없지? 인디게이터가 달려있어. 그래서 인디게이터가 다 다르면은 여기 직접적으로 닿아가지고 킥 소리 나게 하거든? 좀 이따 빼면서 보여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그리즈를 바르는 거는 여기다 바르면 안 돼. 여기는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이 디스크는 이 패드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바르면 안 되지. 미끄러지면 안 되지. 여기다 바르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소음이 나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 다 정상이야. 다 정상인데 소음이 나는 경우가 마찰이 전달돼서 이렇게 소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특정 공진 주파수에 맞아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거를 살짝 회피해 주거나 댐핑을 살짝 넣어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얘를 이제 심킷이라고 그래. 철판을, 이 브레이크 패드가 있고 겉에 철판 하나 붙어 있지. 이 철판의 용도가 소음 진동 줄이려고 붙여놓은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다이렉트 눌러도 되잖아. 그래서 이 철판하고 이 패드 사이에 그리즈를 특수 그리즈야. 1500도까지 녹지 않는. 여기 온도가 막 1000도까지도 가거든. 800도, 700도 가. 그러니까 거기서 녹지 않는 그리즈를 이 사이에 발라주고. 어디에? 이 철판 있지. 철판 뜯을 수가 있어. 뜯을 수가. 요거랑 요 철판 사이에 거기다 발라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얘가 이렇게 가이드 이렇게 들어가거든. 여기랑 여기가 이걸 캘리퍼라고 그래. 캘리퍼랑 맞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걸쳐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트랜슬레이션만 할 수 있게 여기랑 여기에 살짝 발라주는 거야. 약간 이렇게 점도 짙은 그 특수 그리즈를. 그렇게 해서 소음을 없애는 경우가 수입차 같은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일반 정비소에서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데는 이제 안 해주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리즈를 사가지고 하거든.
근데 그건 안 가져오는데 일단은 이걸 한번 껴서 소음이 나는지 보고 만약에 소음이 나면 내가 또 그 작업을 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작업을 했어. 근데 내 거 영상 보면 끼익 소음 많이 나거든. 근데 작업을 한 뒤로 그 뒤로 지금까지 1년 넘게 소음이 안 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빼냐? 얘는 여기 볼트 하나만 풀어주면 돼. 볼트 하나만 풀어주고 얘를 꺼내. 그리고 빼서 갈아. 덮어. 끝. 엄청 쉬워. 엄청 쉬운데 이거 이제 그런 게 있어. 하여튼 해볼게. 그럼 저기 맞는 거를 풀어 가져와야지. 여기 아까 여기 전동 드라이버랑 여기 있는 전동 드라이버 말고 그 소켓 렌치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내가 너 손에 기름 묻히지 말고. 깔깔이? 깔깔이라고도 해. 자, 요거 소켓 렌치라고도 하고 그냥 업계에서는 깔깔이라고 하고. 왜냐? 깔깔 소리 나고 깔깔. 그래서 여기다가 맞는 소켓. 요것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있어. 이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항상 알아듣거든. 그래서 요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거 2분의 1. 그래서 요걸로 방향 설정하고 맞는 소켓을 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소켓이 거기 들어가는 게 천원이야. 자, 요거 못 맞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큰 거. 12지? 이건 아니야. 14일 거야. 이것도 쓰이는 게 거의 똑같아. 자동차 속에서 쓰이는 이걸 이제 육각이지. 이 부분이 2분의 1 사이즈 이게 여기 렌치에 껴준 거. 자동차에서 쓰이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14mm인데 19, 17, 14 그게 제일 많이 써. 그리고 뭐 수입차들은 조금 사이즈 다른 것도 쓰이는데 짝수는 거의 안 쓰이는데 14는 많이 쓰이는데 뭐 18, 22 이런 거는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아마 14일 거야. 딱 맞지? 그러면 얘를 하나를 풀러줘. 자, 여기 잘 찍히나? 네, 잘 찍혀요. 내가 아까 쓰던 거. 플래시를 비춰줘. 잘 보여? 네, 안에도 잘 보여? 지금 이렇게 확대하니까 잘 보여요. 아, 그래? 여기는 이제 하나 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여기 작업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지금. 가려서 안 보이지? 네. 아 지금 됐다. 잠깐만 다리로. 아, 이거 14 아닌가? 그래서 자, 풀었지? 자, 얘를 풀려면은 잠깐만. 네, 맞지. 얘를 이렇게 풀려주면은 얘도 특별히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걸려 있어. 무슨 얘기냐? 얘 두 개가 캘리퍼를 딱 걸어서 얘가 그냥 이렇게 움직여. 카메라. 그래서 이걸로 잡아주는 거고 얘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 보이지? 이렇게 위로 걷어. 작업하기 위해. 그렇지. 얘가 피스톤이야. 브레이크를 밟으면 유압, 그 브레이크 라인의 그 유압에 의해서 힘이 증폭돼서 얘가 나오는 거야. 나오면서 잘 찍히고 있지. 나오면서 이 패드가 여기서 앞으로 밀리는 거지. 지금 보면 슬며시 나오지. 지금 얘가 압력이 좀 있다가 빼니까 이제 슬며시 나오는 거야, 아래에서. 체결할 때는 다시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보면 보라색 있지. 이게 내가 그 전에 여기다가도 약간 윤활을 해준 거야. 이게 특수 브리즈야. 이런 부분이 전달되면서 내추럴 프리커션이 딱 만나면서 이제 막 소음이 여러 가지 소음이 나거든. 물론 제조사에서는 얘를 소음 테스트를 해.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소음 테스트를 해서 소음이 나면 얘 재질도 바꾸고 뭐 물성도 바꿔보고 종류도 바꿔보고 하면서 소음이 안 나는 거를 체크하고 나가. 하지만 얘가 계속 달아가고 사용자 조건에 의해서 이제 특성이 변하는 거지. 주파수가 변하고 그러면 이제 소음이 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빼. 이렇게 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 두 개가 여기 닿아서 얘가 미니까 밀려서 얘는 앞으로 밀리고. 그래서 내가 말한 C킷이 이제 이거거든. 이거. 얘 같은 경우 두 개가 있지.
내가 그 전에 교체하면서 얘를 하나 더 달았거든. 그대로. 그래서 이제 얘로 갈 거야. 얘로 갈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갔지. 이렇게 들어갔고 얘도 이렇게 그냥 빼면 그냥 빠져 이렇게 그냥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달았지. 아직 잔량은 좀 있어. 잔량은 많이 남아 있어. 이게 새 거고 이게 흰 거거든. 지금 이게 한 2년 정도 큰 거야. 많이 안 달았지. 보통 브레이크 패드는 앞에가 먼저 달아, 뒤에보다는. 앞에가 무게가 많이 쏠리고 제동했을 때 힘이 많이 걸려. 그리고 패드도 안쪽하고 바깥쪽 중에서 안쪽이 먼저 달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야. 왜냐면 피스톤이 여기서 밀어주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마찰이 되잖아. 그리고 마찰도 얘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먼저 진입하는 부분, 그쪽이 먼저 닳고. 이거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일반 사용자나 애프터마켓에서는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극단적인 경우는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잔량이 충분한데 막 10mm 남았는데 여기는 더 달아서 5mm일 수도 있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제 같은 경우는 피스톤이 밀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자국이 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됐고, 갈아야 될 거는 요거 그대로 쓰고, 여기 보면은 핀이 하나 달려 있어. 핀. 요게 이제 이게 무슨 역할이야? 요거 들어가면서 가이드워크를 해주는 거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장착을 할 거야. 그대로 이렇게 장착해서 여기 넣어주고. 그렇지? 그리고 나는 이제 요것도 빼서 이렇게 좀 살짝 드라이브 아까 얇은 거 되겠지? 이거 여기 있다? 네. 아 여기 있다. 동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살짝 하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 빠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새 거.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또 밑에 있었지?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존에 이게 이제 여기 같은 거 철판 2개 들어가 있잖아. 이거를 이제 원래 차에 있던 거야. 나는 이거를 여기 껴줄 거야, 그대로. 재사항으로. 왜냐면 이거 용도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껴줄 거야. 이게 소음 진동을 또 줄여주는 또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넣을 거고. 이렇게 들어가지? 사실 이런 부분에 이제 내가 그리즈 발라주는 얘기고, 근데 지금 없으니까 그냥 하고. 근데 저분이 이제 인식한 건 아마 여기다 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이렇게 넣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근데 브레이크를 잔량을 체크할 때 또 확인해야 될 게, 밖에서 볼 거 아니야, 이렇게. 밖에서 보면 애매할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다니져 있잖아. 이 부분이 밖에서 볼 때 여기가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야 돼. 이쪽. 그냥 플랫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다 밑에 있었냐 위에 있었냐? 이렇게 있었지. 이게 밑에 있었다. 잘못됐다. 있었지? 최대한 원래대로. 여기도 심핏이 있어. 여기도 보면 기존 심핏이 있거든. 내가 이거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어. 왜냐면 이게 또 소음에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 진동 줄이는 거에. 이렇게 껴주고. 얘는 잘 안 맞네. 얘는 잘 안 맞는다. 됐다. 이렇게 해서 장착. 이렇게 그냥 이 슬라이딩 돼 있어.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끝.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얘가 이 Y축의 구속은 Y축의 하중은 없어. 그냥 구속만 시켜줄 거야. 보면 이거 빠져. 그냥 이렇게 빠져.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소음 나는 경우 중에 얘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밟았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가 쩔어가지고 아까 TV 안 빠질 때처럼 쩔어서 이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계속 브레이크가 밟힌 상태거든. 소음 나고 되게 빨리 갈리고 연비도 떨어지고 브레이크 밟고 가는 거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잘 되는지 잘 되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체결하면 끝이야. 근데 지금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인디게이터라고 있는데 얘는 인디게이터가 없네. 리어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인디게이터가 나와있어. 금속이 이렇게 나와있어. 그리고 여기 금속이 이렇게 좀 나와있거든. 그래서 여기 닫으면 이거 살짝 나와서 금속이 직접 닫게 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없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차들은 센서가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패드가 어느 정도 다르면 클러스트에서 표시를 해줘. 얘는 지금 10년이 넘은 차니까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 됐고 전체 체결해서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체결하잖아. 자 안 들어가지. 얘가 튀어나와. 얘를 좀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 넣는 또 툴이 있어. 넣는 툴이 있어. 안 되면은 그냥 드라이버로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어떻게 생긴? 브레이크 밟는 제동인데 손으로 움직일 리가 없지. 이걸로 해볼래? 들어볼래? 아니 손으로 내 생각이 짧았어. 꼼짝도 안 해. 이렇게 돼 있고 얘로 이제 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유리적으로 밀어주는 거야. 또 튀어나올 거 아니야? 시간 천천히 튀어나와. 튀어나오니까. 이걸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오일 뚜껑을 또 따기도 해. 그 압을 좀 더 쉽게 빠지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밀면은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빼. 얼른 넣어야 물론 넣지. 이게 새 거라서 자 그러면 좀 더 넣어야 돼. 이게 새 거잖아. 그러니까 티가 두꺼워졌잖아. 그러니까 더 기존보다 더 눌러야 되는 거지. 최대한 눌러놓고 눌러놓고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딱 들어가지. 그러니까 사실 브레이크 패드는 얘 하나만 풀면 돼. 생각보다 되게 쉽지. 근데 이게 또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게 엄청 중요한 파트잖아. 브레이크 안 밟혀봐 큰일 나지.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제대로 안 껴가지고 막 문제되면 큰일 나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 그래서 요거 이제 얘는 좀 세게 조일 필요도 없어. 얘는 힘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빠지지 않을 정도만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적당히 조여주고. 손질 다 된 거야 얘는 다 됐고. 이제 여기 타이어는 나중에 달자. 반대쪽 갈고 반대쪽? 이거는 원래 있던 거지. 여기 보면은 내가 그 전에 했던 건데 여기 보면 이런 데 발랐잖아. 이 렉서스 그 제조사 그거 보면은 바르는 포인트도 표시가 돼 있어. 어디다 몇 포인트 바르고 뭐 이런 거 뭔데 원해. 그러니까 걔네들도 제조사들도 소음 나는 거 알거든. 자 그래서 여기는 다 됐고 이렇게 있던 거고 이거 다 됐어.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자. 브레이크 패드 할 때는 요거 14mm 소켓 렌치 그리고 요거 브레이크 피스톤 리턴 시켜주는 거 그리고 이거 얇은 그냥 드라이버 하나 이렇게 3개 있으면 되고. 자 반대쪽으로 가자. 볼트? 미디 볼트는 아니야. 인치스나? 그렇진 않아. 이것도 다 똑같아. 이 자동차에 있어서는 일치를 안 쓰더라고. 그냥 장비들은 다 일치 쓰잖아. 자 지금
휠을 돌리기 위해서 키 올려놓은 거야. 그냥 돌리면 안 들어가. 아 핸들. 예쁘게 찍어야 되는데? 해가 이렇게 올까? 네, 풀 거야. 마찬가지로 해볼래? 그냥 보기만 할래. 자, 이거 잡고 이런 거 풀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이걸 풀었을 때 혹시나 놓쳤을 때 내 팔이 어디에 닿는가 그걸 잘 봐야 돼. 풀다가 너무 팍 풀려서 팍 닿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작업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그 방향에 위 간섭되는 게 없어야 돼.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힘이 작다는 걸 아니까 여기를 딱 잡고 살짝 당기니까 괜찮은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겨야 돼. 이렇게 놓고. 그래야 탁 당겼을 때 닿는 게 없잖아. 이거 처음 하면 다 한 번씩 이거 찧어. 잘못하면 긁히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주고. 오, 잘하는데? 앞으로 항상 나와야겠다, 성웅이. 자, 풀렀지? 그러면 또 얘도 이렇게 올려줘. 올렸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슬라이딩 잘 되는지 확인. 잘 되지?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여기를 풀러가지고 이 안에 그 브레이크 발랐던 윤활 그리즈를 여기도 발라주기도 해. 실제 이 안에 보면 그리즈 발라져 있어. 트랜스레이션 잘 되게. 잘 되지? 지금 없으니까 빼는 거 그냥 빼면 돼. 그러니 이게 다 금속이잖아. 소음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위에 달려있네. 헷갈리니까 그 전하고 똑같이 요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수입차들 다른 거 중에는 이런 심킷도 형상도 특이하고 막 재질도 막 특이한 거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런 소음 진동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소음 진동이 많이 심한가요? 그게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근데 사람이 느끼는 감성.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차를 샀어. 이거는 차 그 가격이랑 상관이 없거든. 근데 계속 소음이 나. 밟을 때마다 민망하잖아. 나머지 차들은 특히 독일 차들 보면 BMW 520D 막 이런 거 사는 애들 벤츠 이런 거 보면 다 소음 나. 지금 이 그리스를 발라서 개선된 폭이 큰가요? 크지. 내가 경험하기도 했고 실제로 수입차 정비소들은 헤드 갈면 이것도 발라줘. 왜냐면 워낙 소음이 많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갈아줘, 바로. 또 휘발유 차다 보니까 이런 소음도 크게 들리겠네. 그렇지. 근데 심지어 이제 전기차 가봐. 전기차 가면은 이제 훨씬 심해지지. 그렇겠네. 여기도 이렇게 슬라이드 수에 잘 맞게 해주고, 그지? 이게 아마 이제 잘 안 맞으면은 잘 안 들어갈 거야, 이게. 잘 안 맞으면. 딱 맞게 덮어주고, 안쪽 거 했지? 그렇지. 잘라서 여기 그대로 넣어주고. 이거 재사용하는 거는, 이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보통 교환해달라 그러면 재사용 안 할 거야. 그럼 여기 있으니까 이걸 그냥 한다고 할 거야. 혹은 이걸 띄고 이걸 낀다던가. 그래서 자, 이렇게 껴서 주행을 좀 해볼 거고, 만약에 소음이 나면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대로 해주고 껴주고 옳지, 그대로 껴주고. 그치? 무료에도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는 저 패드의 재질은 뭔가요? 석고? 이게 나도 재질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스틸 성향의 그 재질이 있고 돌같이 생기긴 그리고 했는데.
세라믹 뭐 그런 재질의 성향이 있어. 섞었어. 예전에는 그 구리 성향 많이 들어간 걸 많이 썼거든. 1시까지 하신다. 거의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다 하셨어요? 네, 아, 이거 저희가 하고 3시까지라서 반에만 마무리해 주세요. 아예 30분 안으로 끝나요. 네, 네. 이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세라믹 카파풀이라고 카파가 구리잖아. 카파가 구리거든. 그게 환경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그래서 요새는 카파풀이 패드라고 해서 그런 환경 문제를 고려한 자동차 업계가 가보면 바뀌고 이런 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바뀌고 요즘에 또 이게 자동차 성향마다도 달라. 이게 제동 성능이 좋은데 소음 많이 나는 분진이 많이 날리는 패드가 있고 제동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런 소음 진동이 좋은 또 패드가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제조사에서 고려해서 하는 거지. 아 여기도 한번 다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안 되겠다. 좀 더 짧은 걸 써야 돼 이걸. 주행할 때 패드가 다 있긴 하겠네요. 이 정도. 다 있어 사실상 다 있어.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근데 요즘 차들 중에는 리턴 스프링이라고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얘가 살짝 띄어지게 하는 그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소음 부족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겠네. 그렇지. 자 이제 다 됐으니까